한국인탁기운동보험그룹 명예회장님 오셨습니다. 최창식 저희 청도교 시청 복지재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기옥 명예회장님 오셨습니다. 박한찬 선생님 오셨습니다. 조병헌 박사님 오셨습니다. 고현권 우리 서울연대 간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석종진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율포 전종인 선생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뵙는 분들은 두 번째 뵙네요. 이게 원래 정식 강의로 예정돼 있던 겁니다. 앞서 미니 강연으로 드렸던 저의 출판 기념일 미니 강연은 이 강연에 앞서서 이 강연에 더불어서 진행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약식으로 그 대강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고 이 강의는 정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강의는 같은 제목인 명확히 입증되는 한국 고대사 왜곡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한삼호 역사포럼 제83차 강의에서 첫 번째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 84차 역사포럼의 그 첫 번째 강의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를 진행 드리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강의를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들으셨겠지만 안 들으신 분들도 오늘 두 번째 강의에서는 그 같은 거일 수도 있지만은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들으시면은 이해가 가실 거리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마우스가 안 되는데요. 마우스 되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전 첫 번째 설명에 이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여기부터입니다. 아까 그 미니 강연에서 간략하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에 그 중복되는 거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니 강연에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나 여기서도 그 강연 시간상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욕심에 비해서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은 드리지 못하지만 미니 강연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 미니 강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고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대국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모든 역사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반도에 있다면은 한반도에 국한돼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이 한반도일 수밖에 없고 그 역사적 사항이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그 위치가 만약에 대륙이라면은 또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사서 기록과 어떤 것이 맞느냐가 달라집니다. 그러한 고대국가 위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연구한 바로는 바로 고조선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왜 고조선 위치가 중요하냐?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고조선 위치에 바로 고구려가 진출해서 그 지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고구려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구려 위치 위에 부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서 기록에 의하면은 고구려와 우리 고대 국가의 다른 국가인 신라와 백제가 고구려 이웃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고구려, 신라, 백제가 다 이전에 고조선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 따져야 될 게, 즉 우리 고대사를 따지기 위해서는 그 위치를 따져야 되고, 그 위치를 따지기 위해서는 먼저 고조선부터 따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모든이라면 죄송하지만 많은 사학자들이, 역사 연구자들이 이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부러 연구를 안 하거나 회피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고대사의 위치를 한반도의 인근에 비정시키는 주류 강단사학계인 것이고, 또 하나 소홀히 하거나 잘못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한반도 위치를 비판하면서 다른 대륙 위치를 정하면서도 정작 그 기준이 되는 고조선 위치를 제대로 연구하거나 따지지 않음으로 해서, 그 기준이 잘못됨으로 해서 고대국가 위치가 너무나 잘못되게 이곳저곳 비정되고 있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된 것은 우리 고대국가의 위치 기준은 고조선이고, 그래서 고조선 위치를 제대로 설정된 다음에 모든 고대사 내지 고대국가 위치를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조선 위치가 중요하고, 그 고조선 위치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연나라 위치, 요동, 갈석산, 연장성, 연호군, 진장성, 그리고 나중에 한사군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조선은 분명히 모든 사서상에 연나라 동쪽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요동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나라가 진나라한테 멸망당할 때 연나라의 마지막 왕인 희가 도망간 곳이 또 바로 이웃인 요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의 위치는 연나라 위치, 동쪽, 그리고 요동, 그리고 연나라와 고조선 사이에 갈석산이 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석산. 그리고 연나라 위치 옆에 고조선이 있었다면 당연히 연나라가 쌓은 장성인 연장성 위치에 고조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나라가 북쪽 오랑캐인 동원에 지는 동쪽의 고조선을 쫓아내고 설치했다는 연호군 위치가 바로 고조선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장성,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진나라 장성, 진이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즉 연나라까지 멸망시키고 쌓은 장성인 진장성은 별도로 쌓은 게 아닙니다. 물론 일부는 다시 쌓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 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서 기록에 보면 분명히 기존 장성을 수리해서 쌓거나 더 쌓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장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쌓은 목적이 북쪽 흉노족이나 오한선비족, 북쪽 오랑캐들을 막기 위해서 쌓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국시대 바로 앞시기인 전국시대에는 조나라나 연나라가, 이 동쪽에서는 조나라와 연나라가 북쪽 오랑캐를 하고 싸우고 그를 대비해서 쌓은 자기네들의 장성이 있습니다. 그게 조장성, 연장성입니다.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건 연장성입니다. 이 연장성 위치가 바로 진장성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고조선 위치가 되고, 또 당연히 연나라 이후에 진나라 이후에 세워진 한나라가 동쪽의 위만 조선을 멸망시키고 설치한 것이 한사군입니다. 한사군 어디에 있다 비정되십니까? 한반도, 평양, 그 북쪽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연구한 바로는 한사군도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 고등학교 때도 낭랑, 인둔, 현도, 진번 달달 외웠습니다. 한사군이 못 박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한 결과 낭랑, 현토는 확실히 설치됐고 나중에 활동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300년, 400년, 중국 사서 같은 경우에는 400년, 500년경까지 기록에 나옵니다. 하지만 낭랑, 현토를 제외한 진번, 임두는 설치된 것도 불확실하고, 설치됐다고 하더라도 얼마 안 있다가 폐했습니다. 없앴습니다. 그러면 그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굳이 우리한테 불리한 거를 한사군이라고 달달 외워서 그 위치를 설정해야 됩니까? 세워진 것도 불확실하고 세워졌다 하더라도 얼마 있다가 없어졌으면은 그거를 우리 굳이 한사군이라고 칭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한이군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6가지 사항이 바로 고조선 위치를 정하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선 고조선 위치의 기준이 되는 연나라 위치, 갈석산 위치, 장성의 위치라고 확실하는데,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나라 위치는 아까 간략하게 설명드렸듯이 사서 기록에 분명히 있습니다. 조선은 열왕 동쪽에 있고 바다의 북쪽, 산의 남쪽에 있다. 열왕은 연나라에 속하였다. 연나라에 속한 열왕의 동쪽에 조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나라 옆에 있었죠. 물론 주류 강단사학계 일부 학자는 열왕을 엄청나게 크거나 잘못 해석해서 아주 동떨어진 걸로 그렇게 해석함으로써 조선을 저 동쪽 한반도 구석에 비정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당히 왜곡된, 편협된 인식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 소진열전에도 연해의 동쪽에 조선 요동이 있고 북쪽에 이모누번이 있고 남쪽에는 호타 역수, 남쪽에는 갈석 안문의 풍여림이 있고 연나라 위치 동쪽에 조선이 있다고, 그리고 요동이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서마다 연해 동쪽에 요동 조선이 있다고 한 기록이 있고 조선 요동이 있다고 하는 기록이 각각 있습니다. 이것도 주류강단사학계는 왜곡 해석해서 요동지방이 앞에 있었고 그래서 요동지방은 엄청나게 넓고 그 요동 동쪽 끝에 조선이 있다고 해서 한반도에 비정하는 그런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서기록에 분명히 조선 요동이 있다고도 하고 요동 조선이 있다고 두 개의 기록이 상존합니다. 여기서 조선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세력 집단, 즉 국가를 얘기하는 거고 요동은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세력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요동은 지역이지 세력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요동을 별개로 생각하고 조선을 한반도에 갖다가 놓을 목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남쪽에는 연나라 남쪽에는 후타, 역수, 갈석, 안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산서성 태행산맥에 안문관이라고 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타가 발원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석산이라고 비정되는 백석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수하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네 개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직선상으로. 그것도 연나라 위치가 물론 강성할 때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요 위치에서 남북으로 오고 간 건 확인됩니다. 하지만 사기 소진열전에 안문, 호타, 갈석, 역수가 남쪽에 있다고 한 거는 분명히 이곳입니다. 이곳 인근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연나라 동쪽에 고조선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이곳 태행산맥 동쪽에 고조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역사학계는 한반도 북부, 중부 이방을 중부 이북 지역을 모두 중국의 영토로 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역사 왜곡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일제식민사학에 의해서 우리나라 사학계가 이와 같이 설정을 하니까 중국은 잘됐다. 우리가 그걸 그대로 우리 역사학으로 편입하게 하고 설정하는 겁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은 그들이 역사 왜곡을 먼저 했지만은 지금의 왜곡은 우리 때문에 역사 왜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지요. 부여가 장성의 북쪽에 있다고 했는데 만주에다가 부여를 설정하니까 만리장성을 만주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요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염천론 별공편에 보면 연이 동호를 습격하여 쫓아내고 땅을 천리를 넓혔으며 요동을 건너 조선을 공격하였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중국 사서상에 조선하고 요동이 순서가 요동 조선으로 된 기록도 있고 조선 요동도 된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동을 건너 조선을 공격하였다. 요동은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세력이 아닙니다. 이걸 보더라도. 그렇다고 요동을 완전히 건너서 조선을 공격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요동 땅을 건너서 요동에 있는 조선을 공격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요동을 건너서 완전히 건너서 조선을 공격했다면 요동 지역이 상당히 좁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바로는 요동이라는 것은 첫 번째 제1요동, 제2요동, 제3의 요동이 인식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1요동은 중국 하와족 국가인 자기네들 중심 위치에서 먼 요동, 먼 동쪽,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동쪽은 산동반도나 동쪽 바다입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동북쪽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동북쪽에 있는 아주 먼 땅, 그들에게 있어서 먼 땅, 요원한 동쪽, 그래서 요동이라고 설정한 거고, 그 다음에 제2요동은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연나라가 동원해지는 조선을 일부 지방을 쫓아냈고 설치한 요동군, 요서군, 우병군, 상곡군, 요양군, 어양군, 이것을 설치했을 때 요동군 지역을
요동 지방으로 했거나 그 인근 지방을 요동으로 한 게 두 번째 개념이고, 이게 사실인데 요나라 이후 요령성 요하를, 지금의 요령성 요하를 요하로 설정한 다음에 그 동쪽을 요동이라고 그렇게 설정한 것이 왜곡된 요동이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볼 때 요나라 요하도 사실상 사실이 아닙니다. 요나라와 국경이 현재 요령성 요하를 고려하고 두었다는 게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 측이고, 또 요나라와 한반도 압록강 어기로부터 동쪽의 도련포, 함흥 지방까지 고려 국경인데 그 북쪽에 요나라가 있다고 설정하는 것이 일제 식민사학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강단사학계입니다. 하지만 요나라는 이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훨씬 서쪽에 아까 보시는 그 연나라 위치에 태행산맥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동, 요하도 나중에 왜곡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3의 요동은 실제적인 요동이 아니라 왜곡된, 잘못된 요동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류 강단사학계는 요동을 제1요동, 제2요동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요하 동쪽 제3의 요동만 요동이라고 설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못됩니다. 다음은 갈석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나라 옆에 갈석산이 있었고 갈석산 옆에 조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회남자 시치쿤에 보면은 동방의 끝은 갈석산으로부터 조선을 지나 대인지국을 통과하여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갈석산 옆에 고조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기, 하봉기에 보면은 오른쪽으로 있는 갈석을 끼고 회로 들어간다 해서 이러한 기록을 기록하면서 그 후에 주석에 보면은 장성이 일어났다.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다. 장성이 일어났다. 수경은 말하기를 요석은 임유현 남쪽 물속에 있다. 아마도 갈석산은 두 개인 듯하다. 이것은 북평군의 갈석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석을 끼고 해로 들어간다. 이 기록으로 말미암아 우리 고대사가 혼미 속에 빠진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 위치를 황하가 흐르는 흐름을 보면은 북에서 남쪽으로 흐르다가 오른쪽으로 꺾여가지고 바로 산동성 지방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걸 기록하는 줄 알고 오른쪽에 있는 갈석을, 그러니까 꺾이는 지점 그 부분에 갈석이 있고, 그래서 그게 흐르다가 그들의 대륙의 동쪽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를 바다로 해석한 것입니다. 심지어 해를 황하로 해석하여 그 위치를 황항 인근으로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후대 학자들이 전부 다 따라서 갈석산은 황하가 꺾이는 지점이 있다. 그래서 그쪽에 고조선이 있었고 거기에 고구려가 있었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학자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 사서에서 바다 해자는 지금 개념의 바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99%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니 100% 확신합니다. 강입니다. 그들에게는 바다가 없었습니다. 지금 개념에. 사용이라고 해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오랑캐가 싸우고 있습니다.
특히 동쪽에는 동이가 우리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동쪽 바다 없습니다. 그들 사서에 바다에는 전부 다 지금 내륙 하천입니다. 특히 우리 고대사와 관련된 바다해는 황하가 아니라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연나라 위치 기준인 호타인 것으로 저는 수많은 사서 기록, 수많은 역사 기록, 수많은 사실에 의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갈석산이 있었고 그곳에 바다해인 호타 강이 있는 것입니다. 갈석산의 위치가 거기입니다. 황하강이 꺾이는 지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바다를 강이라고 하기도 했다 하는 사항이 가장 우리 고대사에서 중요합니다. 바다를 지금의 바다로 해석하는 바람에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사만의 위치를 한반도, 서해, 동해, 남해 3면이 둘러싸인 바다를 해석해가지고 한반도에 비정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바다는 지금 개념의 바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신라와 백제 남쪽에 육지로 붙어있는 외가 있다고 했죠. 삼국지 위서 동이전 사만의 남쪽에 바다가 아닌 육지로 접해 있는 외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오. 한반도가 아닙니다. 못 됩니다. 바다는 지금 개념의 바다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외가 만진한 변환 남쪽에 육지로 접해 있었습니다. 한반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로 봐서 바다가 지금 개념의 바다도 아니고 외가 지금의 일본 열도로 바다로 떨어지는 외가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일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도 특히 많습니다. 낭랑, 아까 말하는 말갈, 남옥저, 세 개의 강, 폐수, 수많은 상황에 의해서 한반도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한 가지 중요하고 또 하나는 갈석산이 두 개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99% 사학자들 전부 다 부정합니다. 근데 역사는 뭡니까? 사서 기록에 의한 겁니다. 사서 기록에 분명히 갈석산이 두 개 있고 갈석산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면은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요서군 임유현에 또 하나가 있는데 왜 하나라고 하는지 도대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낙랑군 수성현은 요서군의 동북 쪽에 있었습니다. 위만조선 땅입니다. 요서군 임유현 거긴 요서백제 지역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 갈석산이 사실이 어떻든 사서 기록상에 있습니다. 그 사항이 하나 중요합니다. 이걸 입증하는 게 또 통전 동이하 고구려입니다. 갈석산은 낙랑군 수성현에 있다. 아까랑 똑같죠? 장성이 이산에서 일어났다. 여기서 우갈석은 바다, 하, 해 근처에 다다르는 곳으로 지금 부평군 남쪽 20여리 있다. 이게 요서군 지역입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지만 부평군이 요서군 지역에 나중에 설치한 겁니다. 이게 우갈석입니다. 요서군 임유현. 그리고 좌걸석 나중에 고구려 지역인 낙랑군 수성현 지역입니다. 그게 좌걸석 낙랑군 수성현 지역에 있는 게 좌걸석 요서군 임유현 아까 임유현 즉 나중에 부평군 이 지역이 우갈석입니다. 낙랑군 위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낙랑군 한에서 설치했다. 조선현, 수성현 여기에도 진장성이 일어난 곳이라고 했죠. 이전 기록, 갈석산 기록 볼까요? 장성이 이산에서 일어났다. 다 장성 있습니다. 여기도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다. 장성이 있다. 낙랑군 수성현에는 갈석산도 있고 장성도 있습니다.
같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석산 위치도를 여기 있지만은 좌갈석 그들에게서 좌우는 북방 쪽에서 바라볼 때 좌우입니다. 남쪽에서 바라볼 때 좌가 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북방 오랑캐라고 하는 사람도 다 우리 고조선 부여 연맹체이기 때문에 흉노족이니 뭐니 다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이 되었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중국 사서의 좌우는 북쪽에서 바라본 겁니다. 북쪽에서 바라볼 때 좌측, 좌가석, 우측, 우가석. 낙랑군 수성현, 지금 하북성 보정시 서수구 수성지 좌가석. 요성은 임유현, 하북성 석가장시 정정현, 우가석 있습니다. 저게 바로 바다로 기록한 나중에 압록수이자 마자수이고 지금의 현재의 호타입니다. 호타가 말갈의 백산에서 발원한다고 신당서, 통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따집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압록수 따질 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을. 그리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압록수와 관련된 건 수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항, 수많은 사항이 맞는 게 저 압록수 호타입니다. 그런데 현재 갈석산을 진앙도시 갈석산으로 제야사학계에서 어느 유명한 사학자가 주장하는 바람에 저기 실제로 갈석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있던 노롱현 창녀연이 실제로 있습니다. 진앙도시에 갈석산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갈석산 진앙도시 갈석산 가보신 분 있나요? 바다 안 보입니다. 갈석산에 올라와서 관창에 조조가 관창해를 시란을 읊었습니다. 바다 바라본다고. 근데 진앙도시 갈석산이 그럼 바다라도 보여야죠. 실제 바다라면 바다 안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 관창해의 바다는 바다가 아닙니다. 호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천입니다. 하천을 바라보고 그게 바다 해이기 때문에 관창해를 읊은 겁니다. 저 진앙도시 갈석산은 왜곡된 거, 이동된 겁니다. 저거 내가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저 장성, 반드시 갈석산은 진장성과 같이 나타납니다. 저 장성, 명장성입니다. 명나라 때 장성입니다. 진앙도시에 이르는 거. 진장성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기 비정한 사람 따지지 않습니다. 명장성인지 진장성인지. 중국 중은 죽어라고 진장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시황이 거기까지 왔다고. 그리고 궁전도 있다고 하고. 또 유물 유적도 다 발견됐다고 합니다. 험한 말로 다 사기입니다. 진시황 저기까지 온 사실이 없습니다. 나중에 밝혀질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다행인데 우리나라 주류 강단사학계의 논리를 형성한 일제시대 때는 갈석산을 저기 황해도 지방까지 비정하고 진장성이 거기까지 왔었다고 했었습니다. 일본 학자. 실제로 논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갈석산 저기 있었습니다. 한반도에. 그러면은 연나라가 저기까지 왔었고 바로 옆에 연나라가 있었고 진나라도 저기까지 왔었습니다. 진시황이 저기까지 왔었어야 됩니다. 진시황이 통일하고 갈석산에 올랐습니다. 갈석산에 오른 황제들 많습니다. 중국에. 진시황, 또 조조, 그러고 당나라 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저기 왔었어요. 황해도에. 다음에 연장성 연후군입니다. 연국의 전성기 때부터 일찍이 진범과 조선을 침략하여 숙하게 하고 아전을 두고 장세를 쌓았다. 연나라 장성입니다. 진범과 조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제야사학제 수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진번 조선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거는 3조선인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
이걸 갖다가 진본조선으로 해서 진본조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본과 조선은 틀립니다. 물론 진본은 조선 중에 하나겠죠. 그거 확실합니다. 하지만 진본과 조선은 틀립니다. 진본과 조선을 갖다가 진본조선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진본조선이라고 하는 사람 역사를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 또 나옵니다. 그 사람이. 연나라는 발해와 갈석 사이의 도해지입니다. 그리고 연나라 동쪽에 예맥, 조선, 진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아까는 진본조선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조선진본이라고 합니다. 틀린 겁니다. 진본하고 조선은. 진본조선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반도 동쪽에 동해라고 있죠. 동해. 그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동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번 그 단어 찾아보십시오. 그거 찾아서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동해에 없었습니다. 예란만 있었으면 예. 근데 한반도 동쪽 동해안에 비정하려고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만든 게 동예입니다. 동해라는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본조선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쪽으로 오한 부여가 있었다. 연나라 북쪽에 부여가 있었습니다. 그럼 부여가 어디, 지금 부여 어디 있습니까? 한반도 북부에 있죠. 만주지방에. 이거라면은 그 부여 남쪽 한반도 바로 북쪽에 연나라가 있었어야 됩니다. 모든 게 맞지 않습니다. 안 따집니다. 이거 제야사학자도 안 따집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뿐이냐? 수많은 기록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데 왜 그걸 안 따질까요? 예맥 가지고도 말이 많습니다. 예맥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거 많이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예맥 쪽이라죠? 그거 누가 만든 겁니까? 제가 연구해 본 결과, 예맥 쪽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족하고 맥족하고 합쳐서 예맥 쪽이다. 예족은 부여족이고, 맥족은 뭐 어쩌고, 그 근거 없습니다. 전혀. 사서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로는 부여, 고구려를 백제로 이어지는 건 맥족입니다. 맥. 예족은 제가 연구한 바로는 신라족입니다. 신라가 산동성 동쪽 지방에 있다가 진나라 세력과 함께 진나라 쪽인 저 시안 지방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세운 게 신라입니다. 오는 과정에 부여하고 고구려 세력하고 산서성, 연나라 지방에서 탁수 지방에서 거기에 잠깐 머무르고 있을 때 혼합돼서 맥족하고 예족, 신라족하고 부여족하고 혼합해서 생긴 게 예맥족입니다. 이 예맥이 누군가요? 예맥족 다 검색해서 찾아보십시오. 바로 선비족입니다. 물론 선비족도 그 근원을 따져가면 고조선하고 부여 계통이겠죠. 하지만 엄연히 연나라 시기 이후부터, 그때부터 그 이후 계속해서 우리 조선하고 예맥인 선비족하고는 구분합니다. 중국 사서가. 물론 중국 사서가 구분한다고 그걸 따르면 안 되겠지만 다릅니다. 그리고 저기도 분명히 동쪽은 예맥, 조선, 진본 있다고 그랬습니다. 조선하고 예맥은 틀린 겁니다. 우리가 예맥 쪽이라면 조선에 예맥이 포함되어 있어야죠. 왜 별개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예맥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하고는 틀리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맥은 여러 기록상에 보면은 나중에 선비족입니다. 삼국지 위서동의전, 고구려는 요동의 동쪽 천리받겠다. 남쪽은 조선, 예맥. 여기도 예맥을 별개로 취급합니다. 사기 조선열전 고조선, 진본 조선을 침략하고 요동 외요 요동 옛 곳에, 여기에는 조선, 진본 조선이라고 했죠. 다음 기록을 보겠습니다. 이 진본 조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진본 조선은 틀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따져볼 게 바로 연장성입니다. 연장성도 많은 사학자들이 단 하나로 여기고 기록하고 있지만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요동 외유고 하나는 요동 고세입니다. 두 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바로 아까 보시는 진장성하고 낙랑군이 진장성하고 갈석산이 있다는 낙랑군 수성진에 요동 외요가 있었고 저게 좌갈석입니다. 여기에 진장성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장성은 별개가 아닙니다. 연장성 위에 더 쌓은 겁니다. 요동 외유가 있었고 요동 고세가 바로 연장성이 쌓았다고 사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조양 양평간에 쌓은 장성이 바로 요동 고세입니다. 이 두 개의 연장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의해서 연장성이 파악되고 그 연장성 위치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 연장성 위에 더 쌓은 게 저쪽으로부터 임조 지방으로부터 요동, 갈석, 요수 지방에 쌓았다고 사서에 기록하고 있는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 위치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사서 기록마다 대부분의 사서 기록이 임조, 그러니까 저쪽 서쪽에 서역에 감숙성 난주 지방이라는데 학계에 이견이 없습니다. 임조에서 요동까지 쌓은 게 바로 진장성입니다. 그런데 그건 일부 사석, 많은 사서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또 다른 사서는 임조에서 요동이 아니라 임조에서 요수, 그리고 임조에서 갈석,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동이라고 반드시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요수, 갈석이 전부 다 같은 지방에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요동 지방에 있는 진장성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요동이라고 지역을 표시한 걸로 그렇게 저는 파악했습니다. 왜냐? 연장성은 구체적으로 그 지역을 표시했습니다. 조양, 양평. 하지만 진장성은 임주에서 요동, 임주에서 요수, 임주에서 갈석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뭉뚱그려서 기록한 것으로 저는 파악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의하면은, 사서 기록에 의하면은 연나라는 확장시에 요동 외유까지 진출해서 거기다가 연장성을 쌓았지만은 사서 기록에 의하면은 진나라, 한나라 때는 거기에서 물러나가지고 요동 고세 지방으로 물러나서 거기까지만 진출한 것으로 그렇게 사서 기록에 의해서 파악되고 실제로도 그렇게 파악됩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 드디어 폐수, 하북성 폐수를 경계로 위만조선과 경계를 마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무제 때 이 폐수를 건너서 위만조선 왕엄성을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여기다 설치한 게 한사군이 아닌 한이군, 현토군과 낙랑군입니다. 현토군은 당시에 의무려산인 태행산맥 인근에 있었고 낙랑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랑군 수성진, 수성현 그 지방에 낙랑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폐수가 낙랑군 지역에 있었고 왕엄성도 낙랑군 지역 내지는 그 동쪽에, 동북쪽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한나라 때는 초반에는 요동 고세까지만 진출했다가 나중에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진출한 게
요동 외요 지방까지만 진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이상 지방은 사서 기록에 확인이 안 됩니다. 전혀 못했습니다. 지금의 베이징 지방 사서 기록이 안 나옵니다. 모두 외국 이동시킨 겁니다. 유주, 연군, 개현, 역현, 연나라와 관련된 모든 것을 베이징, 지금의 북경시로 다 외국 이동시켜 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역사 왜곡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연나라는 태행산맥 인근에 있었습니다. 연장성을 추가적으로 더 살펴볼까요? 사기 흉노열전, 연나라 또한 장성을 쌓아 조양에서부터 양평에 이르렀고 상고, 어양, 우릉평, 요서, 요동군을 설치해 호를 막았다. 그래서 거기서 그거에 대한 해석으로 조양은 지명이고 상곡에 있었다. 상곡은 지금의 규주다. 그러면은 조양이 어디인 곳이 확인이 됩니다. 양평은 지금의 요동군의 치소라 했다. 이 요동군의 치소인 양평에는 나중에 고구려의 요동성이 됩니다. 사서기록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거는 문제가 안 되고요. 조양, 양평, 특히 조양은 상곡에 있었다. 상곡군은 지금의 규주도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주류 강단사학계는 그리고 중국 측은 이 상곡군, 연호군 중에 하나인 상곡군, 그리고 연장성이 시작되는 상곡군에 있는 조양을 하북성 북경시 서북쪽 장가구시 일대로 비장합니다. 거기서부터 양평인 지금의 요령성, 요양시까지 연장성이 쌓은 것으로 어마어마하게 긴 장성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긴 장성 그리고 그 지방을 다 차지했다면은 연나라가 아마 전국을 통일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서기록에 보면 상의 기록을 보면 연나라는 최약체국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멸망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멸망할 위기가. 그런 나라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했다고요? 이것을 살펴보면 압니다. 조양은 상곡에 있었고 상곡군은 지금의 규주다. 여기에 나옵니다. 조양에서 양평이다. 조양이 현재 규천군의 북쪽에 있으며 양평은 요동에서 다닌다. 현재 상곡은 상곡, 범양, 문안, 하안, 규천 등의 군이다. 그럼 규천에 대해서 살펴보면 상곡군이 어디 있는 줄 알 겁니다. 하북도, 규주, 규천군, 회용현, 동쪽으로 연이어 노령과 갈색이 있고 서쪽으로는 태행과 성산이 있고 철문관이 있다. 여기 태행산맥입니다. 갈석산이 있는 곳입니다. 규주, 규천군, 상곡군. 거기에 조양, 연장성의 시작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지금의 하북성 북경시 서북쪽 장가구시에 있다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 측은 역사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 조작을 우리나라 사학자들 90% 이상이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부터 요영성, 요양까지 장성을 쌓았고 연오군은 저렇게 한반도 압록강 인근까지 상곡군, 어양군, 우평, 요서군, 요동군 설치한 것으로 중국 측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백과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한반도 중북부는 낙랑군, 현토군. 이거 다 중국 땅입니다. 중국 역사는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런 지도를 세계 방방곡곡 도서관에 다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북한에 유고시에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유고시에 혼란스러울 때 중공군이 정보가 제일 빠릅니다. 중국이. 거기에 진주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북한의 일부 세력이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할 수 없이 들어왔다. 도와주러. 그래서 들어와서 진주한 다음에 안 나갑니다. 그러면 세계 각국에서 니네들 왜 거기 한국하고 북한 땅인데 니네가 와서 안 나가냐. 나가라. 무슨 소리야. 이거 옛날에 우리 땅이야. 니네들 다 알잖아. 그래서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옛날에 우리나라는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실제로 정상회담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복선을 깔아놓는 겁니다. 북한? 남한은 몰라도 적어도 북한은 옛날에 우리 땅이었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더 나갔습니다. 충청도, 전라도까지 중국 땅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자기네들 지방정권이었던 부여, 고구려에서 출발한 게 백제입니다. 한반도, 충청도하고 전라도 백제 땅으로 했죠. 그거 우리 지방정권인 나라로부터 시작된 나라야. 거기 남부여 땅이야. 백제 나중에 남도라고 했죠. 거기까지 긋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도 그렇게 그림 많습니다. 중국 역사서에.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연 5구는 주류 강단사학계는 삼국군 장가구 시대. 그런데 저는 태행산맥 인근이나 그 동쪽에 다 비정합니다. 여기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계하고 중국 사학계하고 이를 그대로 따르는 우리나라 사학계는 연장성을 조양으로부터 양평 이렇게 설정합니다. 제가 설정한 건 이겁니다. 태행산맥하고 태행산맥 동쪽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거 입증한 게 제 책 10권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조선이 비록 제야사학계 논리처럼 한반도 평양에 있지 않고 대륙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연나라한테 쫓겨가지고 한반도로 들어왔다고 변명 논리를 핀 겁니다. 우리나라 주류 강단사학계가. 왜냐? 해방 전에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정해놓은 논리에 의해서 한반도 평양에 고조선이 있었고 거기서 멸망해서 함사군이 설치했다고 계속 했었는데 해방 후에 보니까 중국 사설을 여러 사학자들이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지경이 되니까 보니까 전부 다 한반도에 고조선이 있다고 한 기록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대륙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그래, 원래 대륙에 있었어. 맞아. 그렇지만은 연나라한테 쫓겨서 아까 연장성 쌓은 것처럼 쫓겨서 한반도로 들어온 거야. 그게 바로 고조선 이동설입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도 대륙에 있다고만 주장을 하지 우리 제야사학계는 그거를 깨트리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반론이 없습니다. 이거 제가 유일하게 한 겁니다. 고조선 이동설. 이것만 주장하면은 원래부터 고조선이 대륙에 있었고 연나라가 겨우 쫓아냈어도 거기에 있었고 한반도 평양에 들어온 적이 없어. 거기 있었어. 그러고 거기서부터 한반도 아우르는 지역이 고조선 지역이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깨트리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원래 대륙에 있다가 한반도로 쫓겨 들어왔다는 거를 그런 논리를 깨트리지 못하면은 즉 고조선 이동설을 깨트리지 못하면은 소용없는 겁니다. 고조선이 대륙에 있었고 연나라 옆에 있었고 갈석산 옆에 있었고 또 진장성, 연진장성 옆에 있었다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해요. 그걸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깨트리려고 내가 확인해보니까 천이 쫓아내가지고 장성하고 연옥은 쌓은 거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하고 별개인 동호족입니다. 우리 쫓아낸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거를 왜곡해서 해석해가지고 쫓겨 들어온 걸로 하고 있습니다. 뭐냐 보십시오. 사기 흉노일전, 동호하고 조선 두 세력한테 동시 내지는 별개로 공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흉노열전의 흉노 쪽에 대해서 공격해서 쫓아내서 천리를 쫓아내서 장성과 연옥을 쌓았다. 그리고 다른 같은 사세의 사기 조선열전에는 동호족은 없고 조선족에 대해서는 천리 이천리 없습니다. 진번조선 공격에서 장세 쌓았다고만 했습니다. 천리 쫓아낸 건 동호족입니다. 그 다음에 염천론 별궁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리 쫓아낸 건 동호족입니다. 조선은 요동 건너 조선 공격했다. 그리고 한서조선전은 사기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동호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없고 조선에 대해서만 진번조선 공격해서 장세를 쌓았다. 고 돼 있습니다. 그랬던 거를 우리 주류 강간사학계가 제일 좋아하는 사서인 삼국지 위서동의전 한전에 2000여리로 부풀리고 합쳐놓고 조선만 만번한 경제로 삼은 거를 진장성 연옥은 쌓은 걸로 해석해가지고 이것만 따라서 쫓겨왔다. 2000리 쫓겨와서 한반도 평양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고조선 이동설입니다. 하고만은 다르게 기록한 사서가 명백히 있는데 왜 잘못된 기록만 따를까요? 더더군다나 2000년이로 되니까 우리 주류 강단사학계는 뭐라고 하냐? 동호도 우리, 조선도 우리, 동호도 천리, 조선도 천리, 합쳐서 2000리, 천리, 2000리 쫓겨나갔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조선 이동설에 의해서 원래 고조선은 태행산맥 옆에 연나라 옆인 그쪽도 아니고 요령성 대능하 지방, 역사를 아신 분은 좀 아시죠? 나라 옆에 대능하가 있습니다. 대능하 지방에 있었는데 연나라한테 쫓겨서 한반도 평양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게 우리 주류 강단사학계의 주 논리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 계십니까? 원래 한반도 평양에 있다고 하는 거는 주류 강단사학계 중에서 유명한 송호정 교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고조선 이동설 용인 안 합니다. 그분만은 원래부터 한반도 평양에 고조선이 있었다가 거기서 멸망해서 한사군이 설치했다. 주구장창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 나머지는 원래 대능하 지방에 왔다가 고조선 이동설에 의해서 쫓겨서 한반도 평양에 들어왔다고 하는 게 대부분의 학자들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거 모르시는 분 태반입니다. 제하사 학자들. 그러니까 연나라, 연진장성, 갈석산 안 따집니다. 고조선 이동설 안 따집니다. 그냥 고조선 저기 있었어. 아니 하북성 진앙도시 산해관에 있으면 뭐합니까? 갈석산 있는데 쫓겨 들어왔다는데. 다음엔 진장성. 아까 살펴봤지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요게 분명히 내가 설명드린 대로 있습니다. 진장성, 사기 흉노열전의 진나라 얘기입니다. 수선할 수 있는 곳은 수선해서 쓰며 임조에서 요동까지 만연히를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게 쌓은 게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수선할 수 있는 곳은 수선해서 썼다고 해서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별도로 쌓을 여력도 안 되고 기간도 안 됩니다. 한번 진장성 축성기간이라든지 상황을 보십시오. 기존의 전국시대 장성에다가 수리해서 싸거나 더 쌓은 겁니다. 특히 북방 오랑캐를 대비하기 위한 곳에서는 조장성, 연장성을 더 쌓은 겁니다. 조장성도 있었습니다. 연나라 옆에. 그래서 진장성이 바로 연장성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쌍으로 한사군, 한이군. 여기 보시면은 기원전 108년에 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낙랑, 임둔, 현도, 진번에 사군을 두었다. BC 82년에는 임둔과 진번을 폐지하여 낙랑과 현도에 합병하였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8년에서 82년이면은 26년 되나요? 이렇게 존속하지 못했던 게 진번관 임둔입니다.
이걸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한사군이라고. 그리고 설치 기록은 내가 여기 안 나타냈지만 설치도 기록도 미비합니다. 더더군다나 이후에 보면은 낙랑과 현토는 고구려하고 치열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 뒷시기에도. 진범과 임두는 역사적 기록이 없어요. 설치했다는 기록도 미비하고 어설프고 활동한 기록도 어설프고 그 지역도 어설프고 그런데도 열심히 그 지방 찾아갑니다. 한이군입니다. 여러분들만이라도 한이군이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전부 다 요약한 겁니다. 그리고 한사군 설치 이동 위치상 이것만 잠깐 보시면은 주류 강단사학계는 한반도 평양 중심.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하북성 보정시 정주시 일대, 그다음에 현토군 만주 요령성 일대, 제가 볼 때는 하북성 보정시 부평현 일대, 태행산맥 이웃입니다. 여기가 바로 모든 사서 기록에 하북도 평주 지방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낙랑군과 현토군이 하북도 평주, 어떤 기록에는 유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한반도 북부가 하북도거나 평주이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하북도는 그 지역을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대부분의 99% 지금의 하북성 지역입니다. 당나라 시기 역사서에 낙랑군 현토군은 하북도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설치한 것이 안동도읍입니다. 그 안동도읍 지역은 어디고 그 고구려 평양성 지역은 어디입니까? 아까 보셨죠? 낙랑군 지역이고 그 이전에는 위만조선 왕엄성 지역입니다. 다 통하는 겁니다. 안동도읍가 어디 있다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북도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동도읍, 고구려, 낙랑군 전부 다 위만조선 왕엄성 다 일맥상통한데 전부 다 하북도라고 되어 있는데 왜 한반도 북부거나 한반도입니까? 이것만 따져도 아까 말씀드렸죠. 고구려 평양성은 왕엄성입니다. 동천한 시기에 제가 볼 때는 산동성에서 다물정신에 의해서 고조선 지역을 되찾은 것이 바로 동천왕 시기로 파악됩니다. 그런데도 주류 강단사학계는 한반도에다가 평양을 해놓고 동천왕 시기에 평양으로 천도한 것을 평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한반도 북부 지반시에 있는 것으로 합니다. 왜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반도 평양에는 낙랑군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313년에 옮겨가야지만 그 평양 지방에 고구려 평양성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하지만 평양성은 하나입니다. 하북성에 있어서. 이미 오래전에 247년에 평양에 한반도라면은 한반도 평양에 왔었어야 돼요. 고구려 평양성이. 근데 그거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언제 하냐?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펴을 때 427년에야 한반도 평양으로 도읍을 삼았던 게 고구려 역사입니다. 이게 꾸민 게 누굽니까? 주류 강단사학계입니다. 왜냐? 427년은 313년 뒤이기 때문입니다. 313년에 낙랑군 교치설에 의해서 한반도 평양에 있던 낙랑군이 대륙으로 옮겨갔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서야 올 수 있는 겁니다. 한반도에 있다면. 하지만 대륙에서는 계속 동천왕 때 평양성이 장수왕 때 평양성인 겁니다.
그래서 낙랑군 현토군이 있다는 평주를 중국 측은 한반도, 황해도, 임진강, 한강 인근까지 다 평주라고 합니다. 평주, 낙랑군, 대방군. 평주 지방을 저렇게 설정합니다. 중국 역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북도 그들의 위키백과에도 당나라 시기 전 중국의 옛 행정국으로 지금의 호베이성 하북성 지역을 관해 하북도는 하북성입니다. 신당설지리지 하북도 유주범양군 대도독부의 평주, 부평군, 안동상동호부, 김이주 하북도, 고구려에서 한국과 민호 다 여기 있습니다. 하북도 평주에 다 있습니다. 진서지리지에도 평주에 요동군, 낙랑군, 현토군, 대방군, 유주에 삼곡군, 대군, 요서군 평주에 있습니다. 줄에 오자진산 이거 왜 따지냐? 바로 평주를 확인하려고 이거 따지는 겁니다. 평주가 어떻게 생겼냐? 태행산맥을 기준으로 산서와 산동으로 나눠서 산서에는 기주, 산동에는 청주를 설치했습니다. 처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커져가지고 기주에다가는 병주와 유주를 추가로 설치하고 산동, 청주 지방에는 추가로 영주를 설치한 것이 역사입니다. 그런 다음에 유주가 커져서 평주를 만들었습니다. 저 평주 지방에 낙랑군, 현토군 다 있습니다. 어떤 때는 유주하고 평주하고 왔다 갔다 해서 평주가 유주로 합한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유주에 낙랑군, 현토군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사서기록상의 북진 우무려산입니다. 오자진산. 쟤네들한테 저 당시에 주나라 시기에 오자진산은 태행산맥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동북쪽은 까마득해 모릅니다. 현재 북진 우무려산을 어디다 썼는지 알았어요? 여기 PPT 자료에 있는지 몰라도 저기 있습니다. 저기. 요령성 요하 서쪽에 북진시하고 우무려산을 아예 옮겨놨습니다. 진양도시에 갈석산하고 노령현, 창녀현을 옮겨놓은 것처럼 아예 옮겨놨습니다. 저기에 사서기록에 고구려 초기 dob진 졸본성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곡된 거지만 적어도 저 기록에 의해서 저 위치가 맞다면은 고구려 졸본성은 저기 있어야 됩니다. 요령성 요하 서쪽에. 근데 지금 우리 주류강단사학교 졸본성 어디 있습니까? 요령성 환인시 오녀산성에 있습니다. 그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정해놓은 겁니다. 왜곡된 기록마저 따르지 않는 게 일제 식민사학이고 그것을 그대로 추종하는 게 현재 주류강단사학계입니다. 저거 제가 논문으로 썼습니다. 고구려 졸본성 위치 이동. 네, 관해서. 저거 복잡하니까 저거는 생략하지만 좌우전에 북진 우무려산이 원래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태행산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청주입니다. 청주가 나중에 제나라도 있고 그래가지고 청주 지방은 산동반도까지 청주로 합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청주는 원래 이 태행산맥 동남쪽에 있었습니다. 산동반도까지가 아닙니다. 이게 말해줍니다. 왜곡된 겁니다. 청주도. 제나라도 왜곡됐습니다. 제나라 동쪽 끝까지 있었다고요? 아닙니다. 제나라 내륙에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비정은 다른 어떤 학자, 제가 볼 때는 유일한 학자인데 유일한 학자도 같이 비정했습니다. 기주, 청주, 그 다음에 병주, 유주, 영주 했다. 이게 태행산맥입니다. 석가장시, 태원시.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주가 여기는 약간
동쪽까지 그렸지만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평록치청이라고 아시죠? 당나라 시기의 고구려 출신인 이정기 세력이 바로 산동지방을 일정 지역 지배하면서 당나라 당국하고 맞서가지고 별도의 나라를 세운 게 제나라입니다. 그 이전은 평록치청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평록치청 절도사 세력으로 있다가 나중에 운주지방으로 옮겨가지고 제나라를 건국해가지고 상당히 당시 당나라에게 맞서가지고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토벌당했지만은 그 평록치청의 이정기 세력이 이동한 곳이 저쪽 평록군을 영주지방, 지금의 요령성 요양시, 아니 조양시로 비정해서 배를 타고 북방에서 말을 타고 다니는 그런 군벌 세력이 배를 타고 이동한다고요? 그래서 영주에서 산동반도로 와서 거기 청주지방에 와서 그 다음에 치주 점령와서 평록치청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운주에 와서 제나라를 건국한 게 이정기 세력의 이동도입니다. 이게 바로 중국 측이 설정하는 거고 주류 광단사학계가 설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에 의하면은 이게 아닙니다. 평록군은 영주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저 지방입니다. 등주도 저기 있었고 치주 저기 있었습니다. 청주 안쪽에 있었습니다. 운주 이렇게 내려와야 정상입니다. 왜냐? 저쪽에는 신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 와서 이쪽 일정 지방을 지배한 게 평록치청 이정기 세력입니다. 이정기 세력이 바로 할 때 당나라가 신라한테 병마하고 지원군을 요청했습니다. 병마를 요청했습니다. 만약에 신라가 한반도에 있었다면 말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황해를 건너서 옛날에 말을 갖다가 배에 실는 거 그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할 수는 있겠죠.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발해가 등주를 공격했을 때 또 신라한테 지원 요청했습니다. 당나라가. 발해가 저 북쪽에 있었고 신라가 여기 있으니까 지원을 남쪽을 공격해달라고 해서 남쪽을 공격해 준 게 신라입니다. 수많은 사실에 의해서 이러한 사실이 입증이 됩니다. 이러한 저의 역사 연구에 대해서 요새 일부 제대로 된 역사 연구가가 이거 설정한 겁니다. 연나라 위치, 저 위치랑 비슷합니다. 태행산맥 인근. 저기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옆에 조선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전국시대 칠용 영역도 지금 우리 한번 춘추 전국시대 한번 지도를 검색해 보십시오. 한반도 북부까지 요령성 요하까지 나와 있습니다. 연나라가. 그리고 이거 중국 대륙 전체 차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국 칠용 요 네모만한 그런 지역밖에 안 됩니다. 별거 없는 나라가 전국 시대의 칠용입니다. 그 후에 위초고 삼국시대 삼국지연의에 의해서 엄청난 나라로 됐죠. 중국 대륙 전부 다 차지한 걸로. 위초고 유비 간호 조조 손권 나라 조그만한 나라였습니다. 그걸 부풀려 가지고 중국 세력은 항상 어마어마한 나라, 우리나라는 한반도 쪽에 쪼들려 있는 나라. 이게 역사적 진실에 가깝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정합니다. 다음 볼까요? 진나라가 통일안에 여러분 아십니까? 36군을 설치했다고 사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정도로 설정합니다. 진나라 통일한 거 36군 설치하고 통일한 지역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작게 합니다. 물론 공백이 있지만은 저 동쪽 끝이 너무 나왔습니다. 이분은 제 나라를 동쪽 끝에까지 있는 곳으로 설정한 것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 나라는 저기까지 못 왔습니다. 동쪽. 진나라가 통일한 지역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감히 북경시나 저쪽 진앙도시 그쪽까지 못 왔습니다. 거기는 손도 못 댑니다. 전통적인 우리 계통의 나라가 꽉 잡고 있었습니다. 동해안 마찬가지입니다. 진나라가 통일한 거, 진시황이 7차에 걸쳐서 순회한 곳, 이곳에 불과합니다. 동쪽 바다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동쪽 바다 갈석산, 아까 호타입니다. 진앙도시 아닙니다. 진시황 거기까지 못 왔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이거대로 제가 설명한 대로 믿지 마시고 그러시되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게 사실일 수도 있구나.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겠다. 중국 역사, 바로 우리 역사하고 관련되니까. 중국이 이만큼 왔으면 우리는 그 옆에 있었죠. 그러니까 중국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중국 역사가 이렇게 쪼그라들었으면 우리는 거기까지 왔었으니까 서로 중요한 겁니다. 중국 역사 관심 있으시되 중국 역사 별거 아닙니다. 그 위치 다 외국 이동됐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입증한 게 제 책 10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정합니다. 지금까지 갈석산 옆에 연나라 옆에 조선이 있다고 한 건 저는 위만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고조선 중에 최서북방에 있었던 제후국이었던 위만조선, 거기에 옆에 갈석산이 있었고 요동이 있었고 그 옆에 연나라, 한나라, 제 나라는 바로 산동반도에 못 미치는 지역. 이 바다 해가 발해인 경우도 있고 저 북쪽에 하북성 호타가 대부분인 것으로 저는 파악합니다. 설사 바다가 있다고 하더라도 즉 나중에 당나라하고 신라가 연합해서 백제를 멸망시킬 때 바다를 통해서 한 거는 남쪽에 바다 발해라고 하던 하고 지금도 남아있는 남사호라는 4개의 호수가 같이 있는 커다란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백제를 공격한 것으로 저는 파악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을 다시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은 요서군, 요동군, 낙랑군, 폐수, 평양성, 현토군 거기가 평주지방이고 이쪽이 요주지방이고 말갈의 백산에서 흘러나온 압록수가 흘러 들어가는데 현토군의 요산에서 흘러나온 소요수하고 대요수가 만나서 안평현에서 만나가지고 호타와 압록수와 만나서 흐르는 이 지역 안평현 아직도 그 지명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 맞는 곳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다른 데 뒤져봐도 이 모든 거 평주, 유주, 요서군, 요동군, 갈석산, 연나라, 안평현, 말갈의 백산에서 흘러나온 그 태백산, 현토군 위치, 낙랑군 위치, 양평현, 요동성, 고구려성 모든 거를 종합해서 파악한 본 결과 이곳 외에는 맞는 곳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부여는 장성의 북쪽에 있는데 남쪽은 고구려, 동쪽은 음루와 서쪽은 선비와 접해 있다. 태행산맥 북쪽에 장성의 북쪽에 부여가 있었고 동쪽에 숙신, 음루, 물길, 말갈의 백산 지역에서 발원하는 호타, 압록수
그리고 서쪽에는 태행산맥에는 선비족이 있습니다. 이 선비를 위나라의 조조가 오한선비족을 공격한 루트가 태행산맥 북쪽으로 오한선비족을 공격한 루트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입증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나라 주류강단사학회가 편성한 역사 스페셜 유인촌 씨가 그때 해설할 때 부여를 설명하면서 삼국지 위서동이 전에 아까 보시는 대목이 빠졌죠. 부여 제 장성 지북 거현도 천리 요걸 싹 빼고 남녀 고구려부터 해석합니다. 남녀 고구려. 장성의 북쪽이 있다는 거 싹 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첫머리에 나오는 겁니다. 장성의 북쪽이 있다는 걸 설명하거나 해석하려면 골치 아프거든요. 북쪽이 저기 농안 길림성에 있는데 장성이 그럼 저기 있었다. 진나라 장성이 누가 믿습니까? 그럼 따질 거 아닙니까? 부여 장성의 북쪽에 있다는데 그럼 저 농안 길림 밑에 장성이 있었어? 골치 아프고. 그래서 진장성이 중요한 겁니다. 진장성 북쪽에 부여가 있었고 그 남쪽에 고구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렇게 설정합니다. 고구려, 부여, 오한선비족 있죠? 선비. 오한도 선비족입니다. 오한선비. 만약에 부여 위치가 다른 곳에 있다면 저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음루 달라집니다. 숙신, 음루, 물길, 말갈. 동부여도 마찬가지. 모든 게 틀려집니다. 그 책이 10권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현재 중국 측은 장성을 만주 지방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적어보시고 평범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럽니다. 중국 놈들 미친놈들이지. 장성이 만주 지방에 어디 있다고 저기까지 했냐. 이유가 있습니다. 부여가 거기 있다고 하니까 장성의 북쪽에 있다는 부여가 우리나라에서 일본 학자들, 우리나라 학자들 두 개의 학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데 왜 안 합니까? 얼씨구나 좋지. 당연히 해야지. 만주지방 만리장성 있어. 얘네들이 있잖아. 그 유명한 일본 학자들, 쟁쟁한 학자들, 한국의 쟁쟁한 학자들, 한국에 있는 학자들은 쟁쟁한 학자들이 아니죠. 좌우전에 일본 학자들, 한국 학자들 전부 다 장성의 부여 쪽에 있다는 부여가 있다는데 장성 저기까지 쌓아야죠. 그래서 옛날에는 동북공정이 고구려를 자기네들의 지방정권이라고 한다고 했죠. 지금은 아닙니다. 부여도 당연히 그러고 부여하고 고구려에서 파생한 백제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도서관에 뿌리고 있는 지도상에 한반도 경상도 지방만 아니고 전라도, 충청도 지방, 황해도, 그 북쪽 지방 전부 다 옛날에 중국 땅으로 다 표시해놨습니다. 옛날에는 고구려까지만이었죠. 지금은 한반도 서남부까지 다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한 바에는 이렇습니다. 장성은 저기에 그쳐 있습니다. 베이징 서남쪽 저기에 그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리려다가 길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삼국유사에 옥저도 장성의 남쪽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 기록에. 그리고 말갈이 장성의 흑수가 장성의 북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옥저는 몰라도 장성의 북쪽에 있다는 말갈이 삼국지 위서동의전 아까 보셨죠? 부여전. 장성의 북쪽에 있는 부여 동쪽에 음루가 있었다고. 숙신, 음루, 물길, 말갈.
말갈족의 가장 대표적인 부족이 흑수말갈입니다. 삼국유사에는 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흑수가 장성의 북쪽에 있었고 옥저가 장성의 남쪽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삼국유사를 정사안이라고 소홀히 하지만은 제가 연구한 바로는 저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다 연구했습니다. 중국사서 다 했습니다. 24사 다 연구했습니다. 삼국유사 기록에 보면은 삼국사기가 왜곡하거나 기록하지 않거나 그런 거를 삼국유사가 기록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기가 막힌 기록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옥저가 장성의 남쪽에 있고 흑수가 장성의 북쪽에 있다. 딱 맞아떨어집니다. 저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드렸나요? 사서 기록에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보면은 백제 동쪽에 낙랑이 있었고 낙랑 동쪽에 신라가 있었고 신라 북쪽에 말갈이 있었다. 고 돼 있습니다. 남쪽에는 왜가 접해 있다고 돼 있고 그리고 신라에는 꼭 옥저가 따라졌다닙니다. 특히 남옥저 중령지방은 동천왕이 광구검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곳이기도 하고 또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신라의 김춘추가 백제한테 공격을 당해서 하도 못살게 구니까 처음에 당나라한테 간 게 아닙니다. 당나라하고 연합하려고. 나중에 나당연합군이 됐죠. 당나라하고 연합하려고 먼저 간 게 아닙니다. 당나라. 사서기록을 보십시오.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고구려 갔습니다. 그때 보장왕 때 연거수민이 쿠데타에 비켜가지고 보장왕을 내세웠습니다. 그때 보장왕을 만난 걸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 실권자가 연개소문이기 때문에 연개소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백제 때문에 못 살겠다. 우리 연합해서 백제를 좀 저기 하자. 했습니다. 근데 연개소문이 거절했습니다. 뭐 때문에 거절하신지 아십니까? 남옥저 중령지방을 니네들이 뺏어서 우리 땅이었는데 뺏어서 안 돌려주니까 우리 안 된다. 니네들이 만약에 남옥저 중령지방을 우리한테 반환해주면은 연합에 제의해가지고 백제를 같이 공격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춘추가 남옥저 중령지방은 우리 선조의 오래된 지역이다. 절대 못 줍니다. 하는 말 대신에 그런 마음을 먹고 그거는 제가 관할할 생이 아니고 돌아가서 상의해보고 우리 그때 선정여왕이었습니다. 가서 상의해서 그걸 결정을 해서 알려주겠다 해서 나중에 도망쳐 온 게 전말입니다. 그 중요한 게 남옥저 중령지방입니다. 신라 북쪽에 있었고 고려 때는 동남쪽에 있었습니다. 이 남옥저 중령지방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 없습니다. 제가 유일합니다. 그 이전에 동천왕이 고구려 지역에서 광구검한테 쫓겨서 남옥저 지방으로 남옥저 중령지방으로 도피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남옥저 지방이 신라가 초기에 생긴 곳입니다. 초기부터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동천왕 때 그때 도망쳐 나간 거 보면은 그 시기 이즈음에 고구려가 다시 차지했습니다. 다시 차지한 게 아니라 차지했는데 그 이후에 신라가 탈환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연개소문이 저거 내놔라. 그러면은 연합에 제의 응하겠다. 한 땅이 남옥저입니다. 남옥저 땅은 사서 기록에 삼국유사 기록에도 있고 삼국사기에도 기록이 있습니다. 뭐냐? 남옥저 사신이 말 20피를 끌고 신라의 사신으로 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남옥저를 지금 주류 강단사학계는 어디로 비정한지 아십니까? 옥저 지방을 함경도 지방에 합니다. 두만강부터 함흥만에
북옥조, 동옥조, 남옥조. 그러면은 그 당시에 신라는 경주 지방의 소국으로 머물러 있었는데 한반도에 있다면은 주류광단사께의 비정에 의하면은 그럼 함경도 지방에 있는 옥조, 남옥조 사신이 말 20피를 끌고 동해안 그 먼 길을 걸어서 신라한테 갔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사서 기록에 한반도의 비정함은 낭랑, 옥저 모든 것이 안 맞습니다. 바로 저기에 있었기 때문에 신라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사신이 말 20필 끌고 사신으로 간 겁니다. 신라. 그뿐만 아닙니다. 동옥저 사항도 있고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웃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한반도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옥저가 사서 기록에 장성의 남쪽에 있다는 옥저에 800여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분명히 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장성이 저쪽에 있었고 장성의 남쪽에 북옥저 내지 동익저가 있었다면 그쪽에서 800여리면 저쪽 신라 쪽이 남옥저가 맞습니다. 현재의 주류강단사께의 논리는 틀린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여사 제1기 말갈과 발해. 흑수는 만리장성 북쪽에 있고 옥저는 만리장성 남쪽에 있다. 발해는 만리장성 동북쪽 모서리 밖에 있다. 발해도 한반도 북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만리장성 동북쪽. 아까 끄트머리가 어디입니까? 그 근방에 있었던 겁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부여의 동쪽에 있었다는 숙신 없는 물길 말갈 그 지역입니다. 거기가 만리장성 동북쪽 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발해를 건국한 대주왕이 활동한 곳이 거란, 영주지방, 천문령,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갈 지역입니다. 말갈이 어디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숙신 없는 물길 말갈, 장성의 북쪽에 있다는 부여 동쪽에 있는 게 말갈입니다. 딱 일치합니다. 흑수 마찬가지입니다. 옥저 아까 지도랑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현재 역사학계는 이렇게 비정하고 있습니다. 흑수말갈 저 머나먼 곳에가 있습니다. 저기 장성 북쪽, 장성 저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는 중국 측에 저기까지 갔습니다. 저기까지 가야 됩니다. 해일웅장성, 무단장까지 가야 됩니다. 만리장성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흑수말갈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에 있다고 하니까 어우 잘 됐지. 아이고 저 대단하신 일본 학자들, 한국 학자들이 흑수말갈 저기 있다 갖다 놓으니까 장성의 북쪽에 말갈이 흑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흑수말갈이 있다고 그러는데 만리장성 저기까지 갖다 놔야죠. 좋죠. 그래서 흑수말갈 저기 발해. 해가 거란에서 나온 겁니다. 거란, 황수와 산소성에 있습니다. 역사 왜곡으로 인해 가지고 역사가 바뀜으로 해서 모든 게 이쪽으로 치우쳤습니다. 통일신라는 대동강, 원산만 이남지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통일신라. 고려는 조금 북상했죠. 압록강 어기로부터 함흥만, 도련포까지. 그 이전에 통일신라는 대동강 어기로부터 동해안 원산만까지입니다. 국경이. 그 북쪽은 발해입니다. 발해가 저기 있으려면은 영주도 저기 있어야 되고 거란도 있어야 되고 또 장성도 저기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른 건 다 해놨습니다. 거란 갖다 놨죠. 다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장성만 없네. 장성 갖다 놔요. 요즘 와가지고 장성을
만주지방을 거쳐서 저 위까지 설정합니다. 이게 역사 왜곡 결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사모 역사포럼 2차례에 걸친 명확히 입증되는 한국 고대사 왜곡을 설명하면서 명확히 사서 기록에 의해서 설명드린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사서 기록에 의하면 명확히 너무나도 명확한 사항이 그것만 보더라도 이거 외에도 숱하게 많습니다. 모든 사항을 다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10권이 된 겁니다. 안시성, 폐수, 살수대첩 모든 것을 따져봐서 10권 됐습니다. 그 결과 한반도에는 전혀 안 맞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그래서 저도 놀랐습니다. 반면에 그래서 자신 있게 쓴 겁니다. 여기는 안 맞다는 입증과 함께 비판할 수 있고 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사서에 기록된 곳을 찾았으니까 맞는 곳을 그리고 그것도 한 가지 사실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 사실에 의해서 교차적으로 그것도 한 가지 교차가 아니라 수많은 교차 사항에 의해서 그 위치가 명확히 확인됐기 때문에 이곳이다. 그리고 그 상황에다가 여러 가지를 나중에 맞춰보니까 다 맞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여기다가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여기다가 비정해보니까 다른 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니다. 다시 해보자.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고 가다가 어느 위치에 픽스를 해보니까 거기에 나는 모든 상황이 맞습니다. 모든 주변 상황이. 중국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존의 한반도에 비정되는 모든 역사를 비판하는 한편 올바른 위치로 비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확증을 가지고 제가 책을 쓰게 된 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유튜브도 하고 또 이런 대중 강연도 하고 또 줌 강의도 하고 또 매스컴에 또 기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이것에 의해서 인식을 또 지식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럴 수도 있구나. 아니 이렇구나.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하는 점만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시 우리 고대사를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오늘 설명 그리고 그 이전의 설명으로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대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분들만이라도 힘을 합쳐서 기존의 잘못된 역사를 다시 생각하고 올바른 역사를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